계란은 오랜 시간 동안 완전 식품으로 불려왔는데요. 그만큼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건강식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보약이라 불릴 만큼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오늘은 계란과 잘 어울리는 찰떡궁합 음식들과 반대로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 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을 선택하면 여러모로 유익한데요. 계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이상적인 아침 식사로 추천되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계란이 식품 중에서 매우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것입니다. 계란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들이 망막을 보호해 시력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계란은 비타민과 셀레늄, 아연, 철분 같은 중요한 미네랄도 풍부해 건강 전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란을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계란 속에 들어있는 콜린과 레시틴이 그 핵심 성분입니다. 레시틴은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두뇌 건강을 지원하며 콜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로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돕습니다. 콜린이 부족하면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노년층에서는 콜린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의력이나 기억력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계란 속 콜린이 이러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2개의 계란을 꾸준히 먹으면 콜린 섭취를 통해 치매의 초기 증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계란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심장 질환의 원인 물질을 낮추는 데 기여하여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혈압과 심장 질환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계란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찰떡궁합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첫 번째 찰떡궁합은 바로 두유입니다. 계란과 두유는 많은 분들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조합인데요. 구운 계란과 두유 한 팩을 가방에 챙겨 다니며 바쁜 일상 속에서 허기를 달래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간혹 계란과 두유가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유에 들어있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이 단백질 소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트립신 억제제는 트립신이라는 소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것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트립신 억제제는 가열하면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생콩을 먹는 경우라면 이 억제제의 작용을 우려할 수 있지만 두유는 이미 가열된 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소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실 두유는 계란과 함께 먹기에 영양적으로 훌륭한 조합입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비타민 B군,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노년기 여성에게 특히 유익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소플라본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유는 또한 칼슘이 풍부하여 계란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두유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 계란의 단백질과 함께 신체 회복과 건강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란과 두유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 흡수나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두유는 계란과 함께 먹기에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식품으로 특히 노년층이나 여성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운 계란과 두유를 안심하고 함께 즐기며 손쉽게 영양을 챙기세요. 계란과 잘 어울리는 두 번째 찰떡궁합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해
먹었을 때 오랜 시간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인데요. 특히 시금치 속에 포함된 틸라코이드라는 성분은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금치는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식품입니다. 임상영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는 동맥경화의 위험을 낮추고 수축기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여러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세계암연구재단에서는 시금치를 항암식품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금치와 계란이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옥살산이 계란 속의 칼슘과 결합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확히 따져보면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이론은 주로 화학적인 추측에 근거한 것이며 계란과 시금치의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또한 시금치를 데쳐서 요리할 경우 옥살산은 물에 쉽게 녹아나옵니다. 따라서 시금치를 나물로 요리해서 먹는 경우라면 옥살산의 양은 칼슘 흡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금치를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계란에 부족한 영양소인 식이섬유, 비타민C,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매우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특히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기 때문에 시금치 속 철분과 함께 먹으면 계란에 함유된 철분도 더욱 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 기능을 지원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미네랄인데요. 계란의 단백질과 시금치, 비타민 및 미네랄이 함께 어우러져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제공하는 완벽한 식사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결론적으로 시금치와 계란은 잘못된 오해와는 달리 함께 먹었을 때 더 큰 영양학적 이점을 제공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고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계란과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세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슈퍼푸드 중 하나로 그 안에 포함된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덕분에 노화를 늦추고 피부 보호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은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어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낮추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토마토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랑받는 건강식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토마토를 계란과 함께 먹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사실 토마토와 계란은 각기 다른 영양소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함께 먹으면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고 영양학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토마토는 이 부족한 부분을 훌륭하게 보충해줍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K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액 응고와 소화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몸에 필요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고르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토마토 속 라이코펜의 특성인데요.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기서 계란 노른자가 큰 역할을 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토마토 속 라이코펜이 몸에 더 쉽게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이는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먹었을 때 라이코펜의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마토는 열을 가했을 때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운 토마토나 볶은 토마토와 함께 계란을 조리해 먹으면 더욱 효과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넣어 만든 토마토 스크램블이나 오믈렛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와 계란은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이상적인데요. 토마토의 식이섬유와 계란의 단백질이 함께 작용해 오랫동안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공급해줍니다.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 환상적인 조합을 적극적으로 식단에 포함해보세요. 계란과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네 번째 음식은 유제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들은 각각 다른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적으로 매우 뛰어난 조합을 이룹니다. 먼저 우유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고품질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에서도 두 식품은 각기 다른 영양소를 제공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계란은 특히 비타민 B12와 비타민 D가 풍부해 신경계와 면역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의 건강과 혈액 생성에 필수적이며 비타민 D는 면역력 강화와 뼈 건강을 돕는 영양소입니다. 반면에 유제품은 칼슘과 비타민 B를 풍부하게 제공하는데 이는 뼈와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계란과 유제품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칼슘입니다. 유제품 속 칼슘은 계란의 비타민 D와 만나면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란과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칼슘의 흡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칼슘 흡수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 속의 지방 역시 유제품과 훌륭한 조화를 이룹니다. 유제품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계란 속 지방이 이러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해 더욱 효과적으로 몸에 흡수되도록 도와주는데요. 예를 들어 계란과 치즈를 함께 먹으면 치즈 속 비타민 A와 D가 계란의 지방과 결합해 더 잘 흡수되며 이는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비타민, 유제품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함께 작용해 소화 기능을 돕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계란과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합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계란과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란과 좋지 않은 궁합 첫 번째는 바로 금이 간 계란입니다. 혹시 장을 보러 가셔서 집에 돌아온 후 계란을 꺼내보니 미세하게 깨진 계란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깨진 계란이 아까워서 먼저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금이 간 계란은 먹지 말고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살모넬라균 때문인데요. 살모넬라균은 대표적인 식중독의 원인균 중 하나로 감염되면 위장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증상으로는 설사, 구토, 복통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닭이 알을 낳는 과정에서 계란 껍질에 오염될 수 있으며 껍질에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계란에 금이 가면 그 틈을 통해 살모넬라균이 내부로 침입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계란 속으로 들어간 살모넬라균은 먹는 사람에게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금이 간 계란을 피하는 것 외에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계란을 항상 4도 이하의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모넬라균은 상온에서 빠르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온에 둔 계란은 위험합니다. 특히 금이 간 계란은 절대로 실온에 오래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계란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필수입니다. 살모넬라균은 주로 계란 껍질에 존재하기 때문에 계란을 만진 후 다른 식재료를 다루거나 음식을 준비할 때 손을 씻지 않으면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식재료를 만질 경우 다른 음식에 살모넬라균이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란을 사용한 후에는 손뿐만 아니라 도마, 칼, 그릇 등
사용한 도구도 꼼꼼히 세척해야 합니다. 추가로 계란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조리할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계란을 충분히 익혀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로 조리하면 살모넬라균이 사멸합니다. 그러니 계란은 완전히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노른자가 덜 익은 반숙 계란은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란과 잘 맞지 않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는 그 자체로는 건강에 매우 유익한 음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녹차 특유의 은은한 쓴맛은 탄닌이라는 성분에서 비롯되는데, 이 탄닌은 항산화, 항염증, 항암, 항미생물 등의 다양한 효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녹차를 마시면 이러한 건강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란과 녹차를 함께 섭취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탄닌은 특정 영양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이 그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탄닌은 계란 노른자에 풍부한 철분과 결합하여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탄닌이 철분과 결합하면 그 철분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 빈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분 결핍이 우려되는 사람들은 계란과 녹차를 함께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탄닌은 단백질 소화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계란은 고품질 단백질이 대표적인 식품으로 우리의 근육 형성과 세포 재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녹차 속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단백질이 적절히 분해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결국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여 계란의 주요 영양소 중 하나인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과 녹차를 함께 먹는 것은 영양소의 효율적인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탄닌이 함유된 다른 식품들은 무엇일까요? 녹차 외에도 탄닌이 많이 포함된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감, 밤, 도토리, 와인, 커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각각 건강에 좋은 점들이 많지만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철분이 많은 시금치, 붉은 고기, 콩과 같은 음식을 먹을 때 탄닌이 많은 차나 커피를 바로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차나 커피는 식사 후 일정 시간을 두고 마시는 것이 이상적인데요. 이는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차의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녹차나 커피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아침이나 식후 바로 계란과 녹차를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음식궁합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도 큰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강한 습관을 지속하여 행복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